안녕하세요. 코스닥 27주년 특집 코스닥 1000포인트 보인다의 박수진입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에서는 코스닥 1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 중 올해 신규 상장주의 성장성이 높은 기대주를 만나보는 특집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무대였는데요. 상장 기업 수가 크게 늘었고 새내기주들의 따상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연간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 스펙, 리츠 이전 상장을 제외하고 66개였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성일하이텍이 2269.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어땠을까요? 상반기에만 26개 기업이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녀공장이 기관 수요 예측 최고 경쟁률로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2022년 한 해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이 총 66개인데요. 2023년에는 상반기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만 26개, 하반기 심사를 통과해 대기 중인 기업이 26개, 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가 62개로 지난해 66개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IPO 코스닥 중소형주 돌풍, 일명 따상 행진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2년 한 해 따상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 포바이포, K옥션 3개의 종목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미래반도체, 스튜디오미르, 꿈비, 오브젠, 이노진, 마녀공장 이렇게 모두 6개 종목이 따상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의 돌풍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주 수익률 상위 종목 살펴볼까요? 공모가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파트너로 주목받은 미래반도체입니다. 368.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 가구 전문 업체인 꿈비가 224% 수익률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미래반도체와 꿈비 모두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한 종목들입니다.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주 시초가 대비 수익률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위는 미래반도체가 올라왔습니다. 134%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2위는 지난 1월 상장한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업체인 TEMC가 10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라와 있는데요. 3위는 제이오, 4위 꿈비는 시초가 대비해서도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률 상위 탑5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공모주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일명 따상이 없어지는데요. 공모가와 시초가가 같고 대신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60에서 400%로 확대가 됩니다. 내일 공모주 제도 변경 후 처음으로 핀테크 업체인 CQ센이 상장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 수요 예측에서 1,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희망 상단 2,400원을 넘어 3,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하반기 IPO 시장에서도 코스닥 중소형주의 돌풍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닥 27주년 특집 코스닥 1000포인트 보인다. 코스닥 1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 가운데서 올해 신규 상장주 내 성장성이 높은 기대주를 만나보는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그리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는 저희가 이제 섹터별 대표 종목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섹터 제이오입니다. 나노 첨단 소재 개발,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난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2차 전지의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제이오에 대해서
관련해서 세 분의 투자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과 김성준 부장께서는 고 주셨고요. 김병수 PB께서는 홀로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엇갈린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제이오는 상장 후에 2차 전지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성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먼저 이제 고 사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먼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시장에 다소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CNT 도전제에 대한 급격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에다가 증설이 완료될 2025년에는 이제 현재 그 PR 기준은 한 25배 정도 수준이라면은 2차 전지 중에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높은 성장성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의 밸류를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김병수 PB는 이제 홀로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왜 지금 스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CNT에서 한 20% 나오게 되고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한 78%가량 나오게 됩니다. 주 산업은 플랜트 엔지니어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 사업 외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한 1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PER이 거의 100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PER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년이 되면 물론 좋은 회사겠지만 조금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의 주가는 조금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살짝 과열 구간이고 앞으로 성장성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 현재는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이 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문의 성장성과 이익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PD님? 네, 실제로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한 30년 된 기업입니다. 이번에 공모할 때도 대략 한 1,400억 정도 대부분을 차세대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CNT의 R&D와 생산 능력 확장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결국에 매출의 한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CNT가 얼만큼 잘 될 것이냐 그리고 플랜트 엔지니어링으로 벌어들인 돈은 CNT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이 최근 3년 동안 매출의 한 99%까지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 25년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는 해당 사업 부문이 한 87%에서 25년 43%까지 절반 이하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CNT 기업으로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주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을 좀 짚어주셨고 김성준 부장께는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탄소 나노튜브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의 시장의 전망 그리고 이제 제이오는 어떤 경쟁력을 좀 갖고 있을까요? 예, 이제 CNT 파우더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CNT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사용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만능 소재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난 1분기에는 이제 SK온의 대부분을 다 매출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CATL도 일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메이저 두 회사를 일단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극재 시장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차세대 음극재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에도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2024년 하반기 혹은 2025년도 되면은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는데 음극재 시장에서도 가파른 매출 성장이 좀 가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또 그 시기에 맞물려서 증설도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수준보다 5배 정도 수준의 그런 생산 캐파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물론 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쪽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지금 오 사인을 좀 주셨는데 지금의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제이오가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17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상장일에 그 시초가 대비해서도 약 76% 상승을 했는데 김병수 PB께서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잖아요. 김성준 부장께서는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 그리고 지금 공략을 해도 하반기에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좀 오버행 이슈 관련해서는 좀 주의할 점 없는지 좀 들어볼까요? 물론 뭐 지금 당장의 밸류는 사실 뭐 비싼 건 뭐 저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길게 봐야 된다는 부분들, 물론 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와 시장이 다소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감안하시면서 일단 한번 분할 매수의 접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보호예수 관련해서는 이제 6개월 보호예수가 없습니다. 이제 1년 보호예수 물량이 최대 주주랑 지금 주 고객처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벤처금융이 가지고 있는 것이 119만 주 정도, 3.8%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중을 위해서 한번 조금 매매해 주셨다가 체크하시는 것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이제 44,000원 정도, 일단 직전 고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황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차 전지에 지금처럼 점수를 준다면 44,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섹터의 기가비스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지난 5월에 상장을 했고 이 상반기에 청약 증거금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한 종목이죠. 상반기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와, 세 분 모두 이 기가비스에는 가자 이 굿사인을 지금 외쳐주셨어요. 뭐 공모주 청약에만 그 당시에 10조 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이 몰렸었고 이제 이게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상반기 상장 종목 가운데서는 현재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총 51위로 곧 50위권 내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호를 주신 이유를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올라서 49위로 들어왔네요. 네, 뭐 요약을 좀 드리자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좀 강세에 좀 편승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 상장 후에 한 달 동안 횡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일정을 소화를 물량을 많이 좀 한 그런 수급이 좀 가벼워진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 또 상한가도 갔고 일단 따상을 갔던 종목인 만큼 좀 수급적인 부담이 좀 컸습니다만 한 달 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당 부분 좀 소화를 해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광학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소켓 같은 그런 검사 장비 대부분 강세가 나오면서 편승하는 분위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기가비스는 이제 5에서 10나노대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광학 검사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또 이게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분량을 레이저 가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기술도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생산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의견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그 흐름에 또 함께 편승을 하면서 기가비스가 함께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사와 이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기가비스가 AOI라는 그 기판 검사 설비 자동 광학 검사기 이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사용이 되는 장비인지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부장님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자동광학 검사기 AOI가 전체 55%고요. 그리고 불량회로 수리 장비 AOR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탑티어 업체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AI를 비롯해서 뭐 데이터 센터들, 뭐 자율주행 등의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시장에서 그 FPGA 관련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상당히 좀 필요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미세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고 또 이제 고단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10% 정도 샘플링 검사만 해왔다면 최근의 변화는 전수 검사를 하면서 10%가 100%가 되면서 10배가 지금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고요. 또 이제 이게 다층 구조로 되면서 레이저 수도 2배 정도 가량 증가를 했고 거기에다가 미세화가 되면서 이 고해상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필요성 때문에 5배가량이 더 증가해서 총 더하면 한 100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는데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배 이상의 시장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관련 장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고요.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AOI 장비 시장이 대략 한 9.5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하지만 2030년도에는 약 3.5배 정도 증가한 33억 달러 수준을 예상한다라는 부분들을 바로 성장을 네.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비스가 이제 지금의 주가 상승을 보면은 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00%고요. 시초가 기준으로는 이제 22%인데 상장 전에 그 인터뷰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다들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하반기에 과연 이제 좋은 실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될지 궁금하고 오버행 이슈는 어떨까요, 부장님? 일단 6개월 보유했으니까 물론 아직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뭐
한 달 조금 네. 넘었기 때문에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보유 수가 대략 한 153만 주 정도 되니까 전체 주식 수 대비 한 2%대 정도 되니까 뭐 적지 않은 물량 부담이긴 한데 아직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에 이렇게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그 내년에 또 설비 투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는 공모 자금으로 다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배당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뭐 고배당까지를 아직은 바랄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 볼까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이제 12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믿을 게 반도체가 가장 좀 네. 좋다고 본다면은 단단한 충분히 반도체로. 한번 수급 쏠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도 이제 세 분은 다 고 사인을 주시기도 했고 앞으로의 또 반도체 성장성을 좀 베팅을 하는 만큼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지난 4월에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2대 주주가 현대차여서 현대차가 인정한 기술력이다라는 평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세 분은 과연 슈어소프트테크에 어떤 투자 의견을 주셨는지 세 분의 투자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엇갈린 신호가 나왔어요. 김병수 PB께서 지금까지는 가장 좀 보수적인 사인을 주고 계신데 김병수 PB는 스탑이고 정경민 차장과 김성준 부장께서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고 사인을 주신 정경민 차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4월에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특히 현대차가 좀 2대 주주인 점이 시장에서 가장 좀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 이 5종목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눈길이 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네.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현재 현대 오토에버와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의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과의 이제 신사업 연계성이 좀 짙은 이제 그런 색채를 좀 띠고 있는데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대차도 이런 걸 구현을 하려면 슈어소프트의 기술력이 무조건 필요한 그런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그런 자동차의 제조사에서 모빌리티 그룹으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와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 뒤에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시험 검증이라는 영역의 확장성이 이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방산, 원전, 의료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으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로도 좀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회사의 체질 개선에도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힘이 될 것이다. 베스트 5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김명수 PB께서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잖아요. 지금 엇갈렸는데 왜 여기에서 조금 스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경계감이 있을까요? 네, 그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좋은 회사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 VC 쪽 투자자 엑시트 관련 이슈를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또 왜냐하면 있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상장을 준비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VC 쪽 투자가 많이 이어지고 있었고 뭐 TNF 인베스트를 비롯해서 TNF 2020이라 표현되고 있는데 대략 한 3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 7% 정도를 갖고 있고 지금은 언제든지 지분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는 보호회수가 이제 없는 기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를 매도할 수 있다는 걸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 지금 현재 상태가 거의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다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좀 장기적으로 보셔서 조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회사는 물론 좋고 자율주행적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업체이긴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회사의 성장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VC의 물량이 지금 출회될 수 있는 점을 좀 리스크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보면 슈어소프트테크는 뭐 IPO가 아니라 이제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실까요? 뭐 스펙에 대해서는 뭐 큰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시간이 좀 급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모아있던 이제 그런 자금을 통해서 좀 빨리 하고 싶었거나 뭐 요 빠른 중에 상장을 원하면서. 그거였던 것 같고요. 뭐 이제 김병수 PB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상장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스피드를 좀 내고 싶어서 좀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뭐 스펙 합병으로는 뭐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김병수 PB께서는 조금 이제 VC 물량도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좀 스탑을 외치자라고 하셨는데 가격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살피고 계세요? 네, 상장일의 고가가 대략 한 지금 8,900원 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 추가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주가 자리가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부터 살펴보시면서 아마 공모가 아래죠. 8,900원대이고 8,500원대까지가 만약 내려갈 수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살펴보고 있는데 제이오와 기가비스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동향 살펴보고 와서 나머지 두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보화학이 올라와 있죠.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었는데 올라와 있고요. 또 그 밖에 고려산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블 CNT는 현재 시간에서 3.3%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품주죠. 정규장에서 흐름 좋았는데 시간에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조대림도 2.6% 상승, 세하도 2.4% 상승해서 1,285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에는 큐로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9.9% 상승하면서 현재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GRT도 올라와 있습니다. GRT는 정규장에서 2.9% 하락을 했는데 기능성 필름 전문 기업으로 MLCC용 이형 필름을 특허를 취득을 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했다는 호재도 있습니다. 그 뒤에 듀오백, 아이톡시 8.2%, 6.1% 상승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에는 한일홀딩스가 가장 이름을 올렸습니다. 3.7% 빠졌고요. 와이투솔루션 2.4% 빠지면서 1,338원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KC 그린홀딩스도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2% 빠지면서 4,240원으로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률에는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미디어젠이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4.3% 빠지면서 11,000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금속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또 골프존 유딘홀딩스, 코드네이처 등 다양한 기업이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부터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이나 거래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간에서도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의 단일가 전해드렸습니다.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네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화장품 섹터에서 마녀공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6월 8일에 이제 따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마녀공장 하면은 이제 자연주의 화장품 기업으로 클렌징 그리고 기초 제품이 주력 상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녀공장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좀 엇갈렸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경민 차장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고요. 홀로 지금 고 사인, 그리고 김성돈 부장과 김병수 PB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조금 의견이 있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공모시장에서 기관 수요 예측의 그 상반기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공모주 제도 변경으로 마지막 따상 종목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녀공장 더 갈 수 있나요?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2차 전지 뭐 몇 종목들 이렇게 휙 가듯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뭐 중요한 거는 늘 강조드립니다만 깨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주가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스톱사인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불구하고 3만 원대 후반 레벨을 좀 잘 지켜왔거든요. 네. 그 이면을 좀 살펴보니까 잠겨 있는 물량이 상당히 좀 많고요. 대주주가 한 70% 정도를 좀 들고 있고 공모가 16,000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 자금을 가지고 증설을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뭐 물론 사실은 아직 사실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약간 확장적으로 좀 굉장히 좀 넓게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군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클렌징, 비건 화장품, 약간 특화된 이제 그런 상품군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품과는 그냥 단순하게 그 피어 그룹과 좀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할 수 있을 그런 요인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박스권일지언정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도 지금 탄탄한 데다가 그저 기초 화장품의 피어 그룹으로 대비하기에는 조금 다른 또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무상증자의 이슈도 살짝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그러면은 지금 좀 스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좀 들어봐야 될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동종업체 중에서는 가장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스탑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쭉 그 주변의 회사를 보게 되면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총이 2천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클리오는 비슷한 실적인데 현재는 이제 3천억대 한 중반 정도. 마찬가지로 VTG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이미 이제 이커머스 1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녀 공장보다도 한 30% 정도 더 이익은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현재 시총은 한 3천억대 초반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많게는 한 300% 정도, 적게는 한 50% 이상은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동종 업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짚어주신 게 아이패밀리 SC나 클리오나 그리고 이제 VTGMP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마녀 공장이 좀 비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녀 공장의 올해 뭐 실적 전망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 250억 정도의 순이익은 한 180한 4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하는데요. 물론 이게 트렌드는 상당히 좋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또 공모를 통한 또 투자까지 더한다면은 상당히 좀 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최근에 중소형 이 화장품 회사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히 좀 강한 일종의 뭐 테마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에 비한다면은 제가 쭉 한 10개 정도 회사를 쭉 봤는데 가장 비쌉니다. 그런 점들이 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투자자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실적을 좋게 좀 합법적인 법이 안에서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최소한 6개월 정도, 6개월 보유 예수 물량까지는 확인한 다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이제 또 예전에 화장품들을 끌어올렸던 중국 여행객들이 또 다시 좀 백화점이랑 이렇게 많아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피어 그룹 대비 좀 비싼 점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녀 공장에 대해서 지금 뭐 비건 화장품이나 뭐 자연주의 화장품이나 뭐 해외 실적이 좋다라고 조금 차별화된 경쟁력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하반기에 좀 우상향하는 성장세를 정경민 차장께서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작년 실적과 올해 가이던스가 좀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총이 다소 좀 버겁다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1,000억대의 매출에서 매출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의 영업 마진. 사실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마진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늘려야 되는 더 찢어내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일본 시장을 좀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고 중국, 유럽, 미국, 인도 이제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이제 침투의 여부 그리고 그 속도가 주가의 방향과 속도를 좀 좌우하게 될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상장 다음 날 기록했던 53,000원을 한 번에 뚫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좀 놓고 보고 비중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좀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보호해소 물량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할 게 없을까요, 소장님? 뭐 말씀드린 대로 한 80% 정도 물량이 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뭐 분기 6, 70억 정도의 영업이익만 유지된다면 뭐 지금 주가 레벨은 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좀 이런 오버행 좀 1, 2%의 오버행이 좀 나온다면 뭐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단기 낙폭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뭐 물량들은 좀 락업이 단단하게 걸려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해도 되고 앞으로 좀 성장성에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이제 마지막 종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보안 섹터에서 엑스게이트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스펙 합병으로 역시 코스닥에 입성을 했고 최근에 SK텔레콤과 뭐 양자암호통신 가상 사설망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과연 이제 엑스게이트는 어떻게 좀 의견을 주셨을지 투자 의견을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역시 고사인을 주셨어요. 앞서서 이제 기가비스에도 세 분 다 고사인을 주셨었는데 엑스게이트 역시 모두 다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3월에 지금 상장을 했거든요. 보안 솔루션 업체 고사인을 주신 이유를 정경민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3, 4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설립하고 확장이 굉장히 좀 규모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KINX 같은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대주주가 같은 이제 가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리에는 적극적으로 좀 협업이 일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약간 미지의 영역이 좀 신사업으로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 또 상용화 될 걸로 좀 보이죠. 그렇게 되면 적절한 멀티플을 시장에서 찾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높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내포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또 데이터 폭증에 대응하는 방법이 역시 이제 양자 컴퓨팅밖에 없다. 이게 최적화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보안 업체들은 수요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고신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준 부장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지금 주셨습니다. 자, AI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팔로알토라던가 뭐 증시 그런 보안주들의 상승세를 보면은 보안 시장의 확장성을 이제는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옵니다. 현재 그 국내 보안 시장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이고 그 가운데서 엑스게이트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예,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이익 성장률 좋은 게 말씀하신 팔로알토라든지 크라우드와 같은 그런 사이버 보안 회사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금 매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쪽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쪽에 지금 전체 매출의 한 45% 가량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개년간도 물론 숫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30%대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국내 시장도 연평균 한 20%대 정도의 성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AI의 확장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까지 이어지면서 자동차용 사이버 보안 쪽 시장도 계속해서 또 하나의 커질 시장으로서 또 기대를 해본다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보안주 쪽에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김병수 PB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가 또 최근에 그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죠. VPN 관련 이슈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SKT와 양자암호통신 협력 뭐 이런 기술력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고 앞으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의 사설망입니다.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제 용어가 양자암호통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보안을 얼만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수의 VPN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무원 노트북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온북이라고 되는 민관 협의체에 엑스게이트가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설 기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무원들의 62만 대의 노트북에 들어가게 돼서 단순히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노트북 가지고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업무용 2대의 PC를 이제 업무망과 외부망 있었던 거를 한 대의 노트북을 섞을 때 보안이 취약해질 수가 있는 이 부분을 잘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
경우에는 여기서 잘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보안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이 시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물론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르는 모습이 아마 양자암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잘 마무리된다면은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엑스게이트가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상장 초기에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횡보세를 보이던 주가가 이제 5월 들어서부터 좀 우상향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저점 대비해서는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좀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좀 보시는지 그리고 오버행 이슈 가격적인 전략까지 정경민 차장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저는 뭐 목표 가격을 한 8,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좀 막연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죠. 뭐 정확하게 뭐 밸류에이션 또 정확한 멀티플 또 정확한 밸류가 추정하기가 어렵고 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자라는 이 키워드에 또 집중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막연함을 좀 담아서 목표가를 좀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1대 주주, 2대 주주가 워낙 또 확실하다 보니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기업의 기술적 특수성을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과 어떤 밸류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양자 컴퓨팅 개념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도입이 되고 데이터 센터 도입이 커지게 된다면 좀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속도를 보이는 그런 모멘텀의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밸류업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상장 가격으로 보면 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가총액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이제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해주셨고 시장이 얼마나 그 양자암호에 눈을 돌리는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상승은 좀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5, 제이오 기가비스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마녀공장 마지막으로 엑스게이트까지 이 하반기의 성장 키워드와 함께 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세 분이 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하반기에 또 탑픽 종목도 하나씩 선정을 해오셨는데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고 와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보인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흑연 확보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보는 흑연을 가공해서 만드는 그래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에서 강한 에너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3% 가까이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HB솔루션입니다.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하면서 오늘 23%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인데요. 2.7%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3위 볼까요? 덕신하우징 올라왔습니다. 건물의 바닥 재료인 데크플레이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데크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기관이 6거래 연속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도 2%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코세스 올라와 있습니다. 북미 2차 전지 배터리 공정 장비 고객사인 에노빅스가 파일럿 공정을 양산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한 생산 라인을 공개하면서 어제 2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세스가 양산 공정을 턴키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9% 급등이 나왔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큐라티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핵 백신 후보 물질의 장노년층 대상 임상 2회 이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대 강세 보이면서 그다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시간에서는 거래량 동반하면서 2.5%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5개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특집 코스닥 1000포인트 보인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에서는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종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반기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세 분의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탑픽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정경민 차장께서는 GI 이노베이션, 김성준 부장 TMC, 그리고 김병수 PB 나노팀 가지고 오셨는데 다양한 섹터가 지금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의 코스닥 신규 상장주 탑픽 GI 이노베이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상장 후에는 좀 반짝 상승을 보였다가 이후에는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좀 우하향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베스트로 꼽으신 이유 탑픽 왜일까요? 네, 아무도 안 선택할 것 같아서 선택을 소외되어 해봤고요.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의 강세를 논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건 뭐 다들 맞습니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전에 장 외에서 1조 밸류를 논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검증된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현재 또 진행 중인 임상 실험들도 굉장히 좀 잘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기존의 기술 수출을 했었던 파이프라인의 규모를 봤을 때 저는 뭐 이따 말씀드릴 목표가까지는 좀 열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관계사인 GI 바이옴과 또 GI 셀도 현재 장외에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주목받고 있는데 GI 스마트라는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고 단백질을 발굴하고 또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빅파마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뭐 알러지 치료제 GI 301은 임상 1상부터 유한양액의 기술 수출을 했고 또 로슈나 노바티스와 비교 임상, 그러니까 뭐 거의 맞짱을 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높은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GI101 같은 경우에는 이중융합 단백질 항암제로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병용 투여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바이오가 병용 투여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 단독 투여를 하면서도 유효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물질이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상장 이후에 가장 지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뭐 상장 직후에는 그래도 이게 거의 3만 원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만 지금은 좀 많이 좀 쪼그라들어서 좀 2만 원도 좀 하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이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보다는 조금 호흡을 가져가는 그런 매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저는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그런 좀 시가총액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있었던 의미 있는 저점을 빠르게 좀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오는 리스크 관리만 하신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미 GI 이노베이션이 뭐 1조 밸류 설까지 나왔던 만큼 3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뭐 에로라던가 하반기 성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이제 탑픽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TMC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TMC는 이제 상장 당일의 시초가 대비 상승률로는 미래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2위를 기록하면서 100% 넘는 102%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탑픽으로 TMC 보시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보다도 일정 부분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서부터 조금 저는 보는 것을 오히려 좀 네. 선호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국산화에 성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일지 머티리얼스랑도 유사한 회사지만 기술력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소재 중에서 이 디보란이라고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에서 이제 세 개 회사만 지금 양산이 가능한 이제 합성 난이도가 높은 이런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뭐 제논, 뭐 엑시모 레이저 같은 경우를 작년 5월 달부터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1년여 동안 이제 매출 비중은 이제 그 삼성전자 내 점유율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과양제철소에서 이제 부생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걸 정제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원료를 이제 조달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시 그 증설 내년에 이제 대규모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그리고 뭐 TSMC 등의
인텔 뭐 이런 등의 업체와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증설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그런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이익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짝 둔화된 것 같아도 잘 올라왔는데 가격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좀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네. 수가 사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나름의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6개월 보유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수급적으로도 좀 용이한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도 뭐 21선을 찍고 조금 밑꼬리를 달고 회복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N자형 상승을 통해서 고점 돌파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턴어라운드의 오버행에서도 이제 자유로운 부분 꼽아주셨고 7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탑픽 김병수 PB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 나노팀입니다. 이 전동화용 열관리 소재 업체고 지난 3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도 좀 이슈가 컸죠. 지금 이제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전기차는 결국에 돌아다닐 거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전기차에서 필수인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아마 고속 충전의 필수인 방염 그리고 방열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가 그나마 조금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화용 이제 열 관리 소재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 방열 소재 그리고 방염 패드, 열폭주 차단 패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불이 났을 때 이걸 얼만큼 지연시켜서 그 운전자의 생존성을 좀 보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BMW, GM, 테슬라까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이제 2차 전지 생산 업체까지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완성차, 나아가서 전기차 업체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노팀의 성장성이 조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대표의 발언인데 연내에 올해 안에 이제 방염 소재 솔루션, 방염 패드와 방금 말씀드린 열폭주 차단 패드죠. 이게 대규모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대규모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5년에 양산을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매출액이 한 800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할 수가 있어서 아마 울산의 현대차 공장이 진화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 그런 열 방열 그리고 이쪽 전동화 쪽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좀 싶습니다. 많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목표를 좀 보고 네,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아서 거의 4만 원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후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공모가 대비로 내려오게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큰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목표가 3만 원 정도 선으로 잡고 매수를 이어나간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팀에 대한 전략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특집 코스닥 1000포인트 보인다. 투데이안경 코리아 마켓에서는 코스피 1000포인트를 이끌어갈 2023 코스닥 신규 상장주 베스트 종목과 이제 탑픽까지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2023 코스닥 하반기 IPO 기대주 그리고 코스닥 하반기 라이징 스탁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